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 못하는 부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라.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투자. 투자에서 이기려면 3가지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기술. 하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투자 머피의 법칙에 매번 쓴맛을 맛보게 된다. 이기는 투자의 2번째 기술은 알짜 투자 상품 고르기.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선택과 집중으로 큰 수익을 누리는 직접 투자 상품부터 펀드, 보험, 연금 등 위험을 피하는 분산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누리는 간접 투자 상품까지. 선택지가 많아도 너무 많다. 부자가 되는 이기는 투자 기술 3번째는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 추구형인즉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고수익을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는 공격 투자형인지 나의 투자 유형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 가계부 마음에 드신가요?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는 위기에 빠진 우리 집 가계부를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계부 구조대가 출동해 멋지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계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은 물론 연금과 재테크까지 가계부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도 가능합니다.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면서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멋지게 출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기에 빠진 가계부를 점검해보는 구해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도와주실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정재영입니다. 칙칙. 이수환 전문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수환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에 가계부를 구하러 온 구조대 이수환입니다. 와, 아니 지금 이 두 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멋지게 짜오시다니요. 와, 오늘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먼저 두 분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과 미국인의 주식 투자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정답. 네.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네. 미국인들은 이제 노후 준비해서 주식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수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노후를 준비하고 미국이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정재영 전문가님이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미국인들이 오히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면 노후 대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년퇴직 할 때쯤이면 이제 자녀 결혼식이랑 또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또 이제 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던가 아니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근데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은 중도 수령을 하면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은퇴 후가 너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기는 투자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잠시 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기는 투자, 이 돈 걱정이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셨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대리, 이대리, 기획팀 박 부장님 소식 들었어?
왜? 무슨 일인데? 아, 글쎄 이번에 명예퇴직 하셨대. 50대 초반 아니셔? 맞아, 아직 한창 일할 나이시지. 벌써 퇴직을 하시다니. 그러고 보면 우리도 퇴직이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은퇴 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 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 증시가 불안해가지고 걱정이야. 그렇다고 또 이제 은행에다 돈을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난 연금 펀드로 일찌감치 갈아탔지. 연금 펀드? 그게 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이야. 그래? 나도 당장 가입할래. 나도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제가 직장 동료가 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잠시 배우에 대한 꿈을 꿨는데 진짜요? 네, 빨리 적길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떠셨어요? 저는 반대로 네. 이번을 계기로 네. 배우를 꿈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안 될 것 싶은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두 분은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고민을 이야기 나눠봐야 되니까 오늘 사연을 접해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IT업에 종사하는 33살, 33세 직장인 분이시고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주위 퇴직하는 분들을 보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정정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가계부 상황 한번 보면 총 수입이 330만 원, 그리고 통 지출도 330만 원으로 잉여 자금이 없이 이제 수익 내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고정 지출 한번 보시면 이제 월세는 60만 원, 그리고 대출은 35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요. 저축을 보면 이제 은행 저축으로 이제 100만 원씩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20만 원에 주택 청약 10만 원,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료로 또 2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변동 지출로 한번 보시면 또 이제 교통비랑 통신비가 이제 10만 원, 5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식비로 해가지고 70만 원씩 나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대 직장인의 아주 평범한 가계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바로 여기 현금 흐름이 하나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네.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저를 뭘로 보시고요. 일단 가계부부터 작성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하셔갖고 잘 알고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사실 매일매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출 통장 분리만 하더라도 가계부 작성에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지출과 이제 수입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통장을 이제 쪼개드렸습니다. 혹시 MC님도 통장 쪼개기 아시나요? 저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돈만 쪼개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알 것 같은데 네. 총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월급 통장,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통장, 세 번째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월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지출과 이제 변동 지출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자동이체 통장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항상 월급 통장은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 통장은 우리가 쓰는 생활비 통장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 통장과 이제 생활비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자금을 네. 이제 제2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통장으로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급 통장이랑 소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통장을 쪼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요? 유부남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일반 통장보다 사실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마 유부남님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비상금 얘기하면서 입꼬리가 쑥 올라가셔가지고 저 너무 웃겼는데 저 진짜 궁금합니다. 대체 유부남들은 어디다가 숨기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양말, 양말이요. 그다음 책, 그다음 기저귀까지도 기저귀요? 숨겨봤습니다. 네.
아, 기저귀까지 뭐 비상금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럼 정재영 전문가님도 비상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부남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는데 전문가로서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통장으로 나의 소비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예산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더 내가 이제 이 소비 통장을 잘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예산을 잘 활용하고 쓰고 나면 이제 그만큼 저축의 비율도 이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좀 이렇게 정해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에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로 자신의 생활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혹시 MC님은 생활비가 잘 남나요? 그 남는 걸 또 이렇게 또 저축을 하시나요? 아, 저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진짜 반갑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바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도 네. 다 이제 네. 왔다가 잠시 스쳐간 네. 인연처럼. 스쳐가 버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잘 모은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쓰는 습관에는 잘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모아두는 이제 저축의 습관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에 있어서 쓸데없는 이제 지출을 안 생기고 이제 계획적으로 모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에서 30%라는 수치는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0에서 30%는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적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여기서 이제 30%로 이제 이야기했을 네. 했을 경우에는 얼마죠? 죄송해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뭐 이제 그냥 300만 원으로 네. 했을 경우에는 이제 9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이제 330만 원이면 이제 99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쓰는 내가 혼자 쓰는 이제 9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꽤 아껴 쓰면은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비 통장 다음으로 중요한 통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아까 이수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 유부남들이 제일 공감하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중요하군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비상금 통장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특히 이제 20에서 30대 분들은 이제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크죠. 그리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쓰는 이제 지출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걸까요? 경조사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시나. 네. 네. 경조사비가 이제 가장 네. 큰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내가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만 이제 의존한다면 네. 이달에 내가 쓰는 생활비가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경조사비를 써야 돼 5만 원 정도 나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죠. 그렇죠. 네. 네, 엄청 이제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생활비 통장에서 그리고 내가 버는 이제 월급에서 3배에서 6배 정도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금 통장이 또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 30대 직장이신 분은 어떤 식으로 통장을 쪼개드렸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은 월급, 소비, 비상금 통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생활비를 최근 3개월간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고 잉여 자금이 발생된 1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현금 흐름 시스템을 준비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불어나는 가계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통장이 있긴 한데 어떻게 쪼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돈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돈을 부풀릴 수 있는 노후를 위한 대비 방법 알아봐야 할 텐데, 자, 정지영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시청자님 가계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행 저축에 100만 원, 그리고 주택 청약에 10만 원, 그리고 이제 연금에 20만 원, 보장성 보험료 매달 20만 원씩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노후를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은행 저축의 비중이 무척 높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시청자님처럼 대부분의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이제 은퇴 이후를 이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은행에서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은퇴 후에 돈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저 봤어요. 많은 분들이 네.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성동일 님이 극중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은행 적금이 쪼까 떨어져서 15%요. 연기하신 거죠? 아, 네. 예.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네. 은행에 저축만 해도 집을 살 수 있고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자식들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2021년에 누가 적금으로 15% 이익을 볼까요? 요즘에는 주식도 15% 너무 땡큐베리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어떤가요? 작년 5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은행에 저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저장 창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행이 현재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저장 창고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은 은행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유는 이제 단기에 쓸 목적 자금을 이제 확실하게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금 손실이 없는 이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일 3년 안에 이제 3년 안에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에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은행 적금이 아니라 이제 어디 투자나 아니면 주식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목돈을 쓰려고 하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진짜 상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필요한 돈이나 아니면 단기 목적 자금을 쓸 이제 목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익숙한 은행 적금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적금의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데도 이제 강제성이 띄기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좋죠. 단기적인 적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 적금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목적을 봤을 땐 은행 적금이 그래도 안전하니까 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편적인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중장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중장기에는 가로식 저축과 사실 세로식 저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결혼자금과 은퇴자금, 주택자금 모두 준비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축은 5년은 결혼자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주택자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은퇴자금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제대로 된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시고요. 이러한 저축 방법을 세로식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로식 저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가로식 저축 방법은 뭐예요? 네, 원하는 목적 자금을 시기에 분산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가로식 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적금 100만 원과 이제 연금 20만 원씩 이제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목적 있는 저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정해드린 것처럼 목적별로 맞춰가지고 이제 저축을 진행해드렸는데 우선 이제 총 120만 원에서 70%인 단기 목적 자금인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나머지 30%는 중장기 목적 자금인 은퇴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적금이랑 장기 적금이랑 지금 7대 3의 비율로 정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이제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 약 85만 원 정도로 이제 5년 동안 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목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 정도는 이제 결혼 자금으로 만들어 드렸고 나머지 기존의 20만 원 정도는 이제 목적에 안 맞는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가 비중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변액연금으로 통해 가지고 15만 원은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은퇴 자금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시에 여러 개로 이제 같이 목적 자금을 이제 실행을 했지만 네. 한꺼번에 이제 달성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제 같은 시기에 분산해서 이제 시작했던 거에 이제 의의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목적 자금으로 이제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다른 단기 적금이나 아니면 이제 중장기 목적 자금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현금 흐름을 자금 이동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얼마든지 내가 저축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가로시 저축을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단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에 목적 자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은행 적금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네. 여기서 꿀팁 들어가겠습니다. 네. 돼지꼬리 땡땡. 네, 은행 상품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적금이 무엇일까요? 은행 상품에서요? 네, 모르겠네요. 바로 급여 적금입니다. 아, 급여 적금이란 내 월급 통장과 연결된 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은행에서밖에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은행 통장에도 급여라고 표시하고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네. 급여 적금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급여라고 쓸 수가 있어요? 급여로 인쇄해 주세요 이게 되나요? 보내는 이에 네. 급여라고 쓰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게 또 임의로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급여 적금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단기는 은행 적금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장기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픈 분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고객분들이 나눠지시는데요. 네. 이 성향에 따라서 상품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례 주인공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이셨고요. 이분 작년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작년에요? 네.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주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20대, 30대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부분 네. 주식을 진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아,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동학개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20, 30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주식에 손 한 번씩 담궈 봤을 텐데 지금 제 주변에는요. 적금을 깨서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빚을 내서 주식하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네. 네, 지난해 주식시장이 이제 호조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투자 자금이 예금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됐는데요. 한번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치를 보면 이제 예금이 이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펀드랑 보험, 이제 연금으로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주식이란 이제 비율은 이제 10%도 안 됐죠. 근데 2020년도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보니까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 이제 올라갔어요. 세상에, 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확정이율이나 이제 원금 보장만뿐만 아니라 네. 이제 좀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이제 장기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작년 한 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늘어났죠. 표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지금 전문가님 주식 투자 말고 어떤 거를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연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연투요? 네. 네. 연금 투자를 줄여서 연투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계속 이제 증시가 이제 불안하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생기면서 마땅한 이제 투자자들이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연금 펀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 이제 실물 자산이 급등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면서 젊은층 분들한테는 이런 연금 펀드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비투 대신 연투를 하라라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수익률은 연투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 지난해 증시 호황 덕에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무려 17.3%를 기록했습니다. 어머나. 수익률이 2019년에 10.5%보다 무려 7%가 높아진 건데요. 네. 반면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2.3에서 1.7 그리고 네. 1.84에서 1.77로 오히려 수익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 펀드와 낮은 연금 신탁의 수익률 격차가 역대 최고로 15.6%로 벌어졌습니다. 아, 우리 지금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하시는 연투는 연금 저축 펀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 보험에서 연금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금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니까. 네. 안정적인 이제 연금보험에서 연금저축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갈아타는데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큰 몫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은 예금자 보호비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감안한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이전하는 게 좋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 지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연금 펀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머무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9406, 02377-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샵 377을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문자도 가능하니까 건당 100원의 이용료와 함께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돈이 불어나는 가계부로 만들어 봐야겠죠. 도와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어떤 연금 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해주셨을까요? 시청자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네. 하지만 투자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ETF랑 적립식 펀드로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오, ETF랑 적립식 펀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두 개를 콕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계속 주식 시장을 이제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렵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적립식 펀드나 ETF로 가져가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워렌 버핏의 명언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주식을 시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언인데요. 네. 10년 이상 꾸준하게 적립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눈을 떴을 때나 자고 있을 때도 AI가 관리를 해주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꿈꾸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발 그런 좋은 AI가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 노후 자산도요, 안정적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연금 펀드가 좋다라는 말을 딱 듣고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연금 펀드도 세액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네, 특히 50세 이상의 네. 이제 가입자라면
저 수익률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작년부터 이제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의 이제 가입 근로자일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던 것이 이제 600만 원으로 이제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내야 할 세금 중에 빼야 할 금액이 66만 원에서 99만 원, 즉 33만 원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모든 연금 저축 상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와, 다 해당이 돼요? 네, 맞습니다. 잘 됐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금 펀드를 다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예요? 맞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네. 연령별로 낮은 세율이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아하. 55세에서 70세는 5.5%, 70세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일시금 수령처럼 연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는 경우엔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네.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0대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시청자님, 나머지 연금은 어떻게 조정해 드렸을까요? 연금 설계를 할 때 사실 저는 변액연금보험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수령액 변동 없음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기존 연금 같은 경우 공시율로 적용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한 금액이 나중에 받으실 때는 좀 달라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존 변액 상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원금 보존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이지만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단리 5%를 확정 보증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딱 들으면서 50%는 이해하고 50%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연금과의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MC님도 가입할 것 같은데 네. 괜찮겠어요? 저 가입하고 싶죠. 아, 그래요? 노후 대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연금 월 20만 원씩 이제 20년 납으로 60세 연금 수령을 했을 경우 평생에 이제 받을 연금 수령액은 약 25만 원 정도 기존 연금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60에서 80세 때까지는 이제 좀 소비가 많겠죠. 그래서 그때는 4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네. 이제 80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20만 원에 대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어떻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가입할 수 있나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377-9406 알고 계시죠? 무료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주식 투자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연금 투자에서도 통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저축 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는 위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설계는 쉽게 말해서 보험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 급여의 8에서 10%는 위험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90% 이상의 자산을 이 준비하는 위험 설계 8에서 10%가 네. 모두 커버해주기 때문이죠. 잠시만요. 10%의 자산이 나머지 90%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MC님이 열심히 저축하시고 투자한 금액이 혹시 모를 사고나 변칙적인 문제로 지출이 되셔야 한다면 혹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말이 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네.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부모님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금전사고에 의한 지출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속상하지만 꼭 나가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위험 설계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나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보험과 비상금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보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증권분석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종신보험 1개, 네. 실비보험 1개, 운전자 보험 1개, 총 3개의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3개의 보험을 갖고 계신데 종신보험 하나, 실비보험 하나,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대부분의 제 주변도 그렇고요. 3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이 정도 준비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사례자님 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13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구성을 한번 보면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랑 급성신경경색증, 그리고 이제 뇌출혈 진단비가 이제 각 1,000만 원씩 이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술비랑 입원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 보장도 있고요. 대충 봤을 때는 나쁜 구성 같진 않은데 이게 뭐 잘못됐나요? 혹시 어떻게 구성만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MC님 혹시 여기 예쁜 드레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드레스를 이제 MC님이 아니라 제가 입는다면 아하! 오 마이 아이즈. 어떨까? 보고 싶지 않네요. 네네. 저도 그런 취향은 아닌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향 아닌 거 맞으시죠? 네,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스타일과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비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특히 가족력 중에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가입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아, 네. 부모님 대다수 이제 20에서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고 계속 이제 매달 나입하는 경우가 크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나입하는데 이처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보험 설계를 받으면서 나의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가족력에 맞춰서 그리고 직업에 맞춰서 최대한의 이러한 보장을 맞추도록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엄마 친구 통해서 가입한 보험. 한 달이 건너서 가입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보험 설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자, 아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수환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수정해 드렸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보험료를 차지하던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줄여서 부족한 암진단금과 혈관 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혀드렸고요. 네. 그리고 실손 전환과 운전자 보험을 재설계함으로써 같은 보험료로 보장의 폭을 넓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0대의 좀 젊은 층에 속하시는 직장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보다는 아팠을 때 보장을 더 늘려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시청자님은 사망보험금의 필요성보단 현재 치료하시는 치료 비용인 어떻게 보면 진단비의 목적을 좀 더 포커스에 두셨습니다. 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암의 진단비를 더 많이 보장을 받고 싶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감액해서 7천만 원이었던 사망보험금을 2천만 원가량 감액했고 13만 원의 보험료에서 5만 원가량 줄어들여서 차액이 8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 8만 원으로 부족한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대박. 대박. 아니, 지금 8만 원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 뭐 마법사예요? 올리브 비아테! 갑자기요? 네, 여기서 들킬 줄 몰랐네요. 네. 제가 호그와트 졸업생 정재영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연기가 좀 어설픈데, 네.
좀 더 전문가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이제 환급금을 줄임으로써 더 저렴한 보장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혈관 쪽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드리는 이제 특약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IT 업종에서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흔히 걸리는 디스크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통해서 보장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20에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가 3% 이상부터 받는 건지 아니면 80%부터 이상을 받는 건지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 장애도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게 설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가계부 점검부터 조정까지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보장성 보험료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이제 최소로 줄여드려서 부족한 암진단비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전환과 운전자 보험을 재설계해드려서 좀 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험료를 훨씬 더욱 넓은 이제 보장 범위와 그리고 보장 금액을 넓혀드려서 고무줄처럼 쭉 넓혀드렸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ETF와 적립식 펀드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이제 설계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느끼신 분들 그리고 매도랑 매수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ETF랑 적립식 펀드 그리고 변액연금 부분을 이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AI 인공지능이 이제 관리해주기 때문에 바쁘고 이제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은 30대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에 맞는 조정과 점검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잠자는 돈을 깨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겠죠. 나의 가계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모이는 가계부로 만들기 위한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 중에서 간단하게 해결책을 전해드리는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42세 여성분이시고요. 연금저축보험 잘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떼고 주는 거 맞죠? 이수환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앞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목적이신 분들, 변액연금이나 일반적인 연금보험이 유리하며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같은 세제 적격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나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거를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34세 여성분이십니다. 작년에 너도 나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이제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손실 보는 것은 싫은데 그래도 입문하기 좋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재영 전문가님,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주제랑 이제 비슷한 사연인데요.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주식은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말했던 ETF를 이제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ETF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가지고 태생은 펀드입니다. 네.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매를 하려고 했을 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가 환매를 할 수가 없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매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적금처럼 이제 매달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금액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 주식을 이거 사고 또 현대 주식을 이거 사고 이렇게 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는 여러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처럼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률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리스크의 부분도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네. 그러니까 ETF는 안정성도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환매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37세 여성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든 저축을 할 때 비과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수환 전문가님.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로 발생된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혹시 이 이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없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15.4%인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될 때 세금만 줄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세테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상품을 선택하실 땐 비과세 상품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래서 진짜 나에게 맞는 나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 문자로도 접수 가능한데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되지만 전화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가계부 꿀팁은 변액연금보험 딱 3가지만 기억하자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단리 5%입니다. 기존에는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원금이 보존이 안 된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액보험이지만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단리 5%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합니다. 마지막 꿀팁은 인공지능 AI가 내 수익률을 관리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AI가 관리해주니까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자,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사연 신청은 가능한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로 사연 신청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